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네오 동굴, 즉 예술적인 복제품의 아주 놀랍고 또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진짜 같은 경험이 사실은 원본이 아니라 복제품에서 오는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엄청난 발견, 라스코 동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라스코 동굴이 전설적인 장소가 되기까지 몇 번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죠. 1940년에 10대 소년들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은 선사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이 경험을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가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원본 예술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심오하고 거의 영적인 경험 말이에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라는 아주 강렬한 감정을 선물한 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타요는 라스코 동굴의 발견을 그냥 옛날 그림 찾은 걸로 보지 않았어요. 인류가 이게 예술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탄생의 순간, 바로 라스코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이후로 더 나은 걸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원본을 직접 보려는 행위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원본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주 현실적인 거였어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뿜는 숨결, 그 이산화탄소와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거의 2만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려 온 벽화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동굴 속의 그 미세한 환경에 완전히 위협받게 된 거죠. 결국 1963년에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아주 중대한, 그리고 어쩌면 슬픈 결정을 내립니다. 동굴을 대중에게 영원히 닫아버리기로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한쪽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만 너무 연약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된 원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완벽한 복제품 라스코 2가 있습니다. 원본을 지키기 위해 원본을 볼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진짜 경험에 가까울까요? 그런데 이때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복제품을 만드는 그 순간 원본이 가진 단 하나의 아우라, 그 가치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원본이나 복제품이나 둘 다 그냥 인공적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했죠. 그럼 복제품은 정말 원본보다 못한 그냥 가짜에 불과한 걸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라스코 동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 프랑스의 성지인 르르드 동굴의 사례를 보면 복제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보이시나요? 5,000개? 이게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루르드 동굴 복제품의 숫자입니다. 일본 도쿄부터 브라질까지 정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죠.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수많은 복제품들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제품들은 원본의 그 성스러운 경험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요. 또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가진 신성함이 복제품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간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의 종교가 복제품을 통해서 그 신성함을 널리 퍼뜨렸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는 예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제품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완벽한 복제품들을 더 이상 가짜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적인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핵심 바로 이거예요. 이 네오 동굴들을 복제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복제라는 행위는 더 이상 원본을 베끼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오 동굴은 그냥 카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예술을 지금의 기술과 감각으로 다시 해석하고 마치 연극처럼 무대 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시도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현대 미술을 쭉 살펴보면 비슷한 흐름이 있거든요. 앤디 워홀이 공산품 상자를 그대로 복제한 작품이나
유명 예술가의 작업실을 통째로 재현한 전시, 심지어 유나바머의 오두막 같은 역사적 공간을 복제하는 작업까지. 네오동굴도 바로 이런 복제 예술이라는 현대미술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복제품의 가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나 손상이 없는 아주 깨끗한 복제품이 어쩌면 예술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복제품이 우리에게 진짜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감동과 경험을 줄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원본을 진정한 원본으로 만드는 걸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